반갑습니다. 오늘은 산화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산화환원 개념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산화환원에 대해 복습부터 해야겠네요. 그쵸? 산화환원은 먼저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했었습니다. 산소를 얻으면 산화, 이르면 환원이었죠. 그런데 산소의 이동 없이도 가능한 산화환원 반응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더 확장된 개념인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때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되었다고 하죠. 굳이 연관성을 찾자면 산소는 전기음 송도가 3.5로 원소 중에 넘버 2, 즉 두 번째로 전기음 송도가 큽니다. 그런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산소가 전자를 뺏어 가겠죠. 그래서 산소를 만나면 전자를 빼앗긴다. 그게 산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그쵸? 알다시피 전기음 송도가 가장 큰 원소는 플로린입니다. 산소가 플로린과 결합하더라도 전자를 뺏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플로린은 산소를 만나도 산화되지 않고 오히려 산소가 산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예만 잘 기억하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오늘 배워야 할 개념인 산화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수란 어떤 물질에서 성분원소의 원자가 산화되거나 환원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값, 즉 숫자입니다. 특히 공유결합 물질이 반응할 때는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산화수 개념을 이용하면 공유결합 물질의 산화환원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이온결합 물질은 각 이온의 전하가 곧 그 이온의 산화수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의 산화수는 나트륨 이온의 전하값이 플러스 1이고요. 염화이온의 산화수는 염화이온의 전하값인 마이너스 1입니다. 만약 산화 마그네슘이라면 마그네슘의 산화수는 플러스 2, 산화이온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겠네요. 되겠죠? 자, 두 번째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는 전기음 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진다고 가정하여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에서 산화수는 가상적인 전하수예요. 전기음 송도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물 분자입니다. 산소의 전기음 송도는 3.5이고요. 수소의 전기음 송도는 2.1이니 공유 전자쌍은 산소가 모두 가질 겁니다. 그러면 수소는 공유 결합을 위해 내어놓았던 전자를 빼앗기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고요. 산소는 각 수소역에서 전자를 하나씩 뺏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 암모니아입니다. 질소가 수소보다 전기음 송도가 크므로 각 수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질소는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겠네요. 쉽죠? 이제 메테인입니다. 탄소가 수소보다 전기음 송도가 크기에 각 수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탄소는 마이너스 4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즉, 메테인은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분자 자체는 바로 무극성 분자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산화수값이 정해진다 할지라도 분자의 성질은 반드시 분자 구조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금 복잡한 분자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을 이루고 있는 각 탄소와 수소, 산소의 산화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공유 전자쌍을 누가 끌고 가느냐입니다. 즉,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만 기억하면 된다는 것이죠.
결합선을 화살표로 바꾸겠습니다. 전기음 성도가 커서 전자를 끌고 가는 쪽으로 화살표를 향하게 할게요. 자, 그러면 수소와 탄소에서는 화살표가 탄소로, 탄소와 산소에서는 화살표가 산소로 갈 겁니다. 당연히 산소와 수소 사이에선 산소로 화살표를 가리키면 되겠죠. 여기서 탄소와 탄소의 결합에선 화살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종류의 원자에서는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될까요? 자, 그럼 이제 각 원자가 몇 개의 화살표를 뺏기거나 얻는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화살표가 향하는 원자는 전자를 가져왔다는 뜻이고 반대쪽은 전자를 빼앗긴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왼쪽에 있는 탄소는 화살표를 3개 받았네요. 전자를 3개 가져왔다는 뜻이니 산화수는 -3인 겁니다. 당연히 수소를 빼앗겼으니 수소는 전자를 빼앗겼으니 모두 +1의 산화수를 가지겠네요. 자, 오른쪽 탄소입니다. 3개 화살표가 빠져나갔네요. 그럼 전자를 3개 빼앗긴 거니까 산화수는 +3이 됩니다. 아세트산에 있는 산소는 둘 다 화살표를 2개씩 받았으니 산화수가 -2일 거고요.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공유 결합에서는 전기음 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갖는다고 가정하여 나타낸 가상의 전화수입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원자나 이온의 산화수를 정하게 되는 규칙을 알려줄게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호돈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즉,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산소 분자, 질소 분자, 흑연, 다이아몬드의 경우 산화수는 0이 되는 겁니다. 2번, 화합물을 구성하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0이다. 자, 메테인의 경우 탄소의 산화수는 -4, 수소의 산화수는 +1인데 수소가 4개니 결국 그 총합은 0이 되는 거죠. 화합물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라 산화수의 총합도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3번.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화수와 같다. 아까 배워봤는데요. 1가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의 경우 산화수는 +1, 1가 음이온인 염화 이온의 산화수는 그대로 -1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4번, 다원자 이온을 구성하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그 이온의 전화수와 같다. 예를 들어 질산 이온의 경우 질소 하나와 산소 3개가 있죠. 이 이온의 전체 전하는 -1입니다. 자, 산소가 모두 -2라는 산화수를 가진다고 한다면 총 -6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질소의 산화수가 +5여야 전체 전하가 -1이 되겠죠. 이렇게 맞춰 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질소는 15족 원소라 원자과 전자가 5개죠. 그 원자과 전자를 산소와 결합하면서 다 뺏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서 이제 5번입니다. 화합물에서 플로린의 산화수는 항상 -1이다. 그렇죠. 플로린은 전기음 성도가 제일 큰 원소입니다. 플로린이 다른 원소와 결합할 경우 무조건 전자를 뺏어올 테고 플로린이 가질 수 있는 결합선은 하나뿐이니 화합물에서 산화수가 -1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6번, 화합물에서 1족 금속 원자의 산화수는 +1, 2족 금속 원자의 산화수는 +2, 13족 금속 원자의 산화수는 +3입니다. 금속의 경우 전자를 잃고 그 전 주기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려는 경향성이 있으니 이해가 될 겁니다. 7번,
수소화합물에서 수소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어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는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금속의 수소화합물에서는 수소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진다는 거죠. NaH 또는 LiH와 같이 수소가 금속이랑 결합하였을 때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건 금속입니다. 즉, 수소는 전자를 받고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예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8번입니다.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 얘기고요. 산소가 플로린이랑 결합하면 플러스의 산화수를 가질 수도 있고요. 과산화물, 예를 들면 과산화수소에서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규칙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자 및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를 구해보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산화수 변화에 맞추어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 강의를 통해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지만 않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수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